미래가 아닙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재명이가 통치하는 날이 되면 대한민국의 삼성과 LG와 적어도 현대 정도는 문을 닫는 꼬라지가 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외쳤습니까? 돈이 없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돈 좀 빌려주시오, 돈 좀 빌려주시오. 문전박 때려나가고 너 같은 나라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입니까? 듣다 보도 못한 나라에 왜 돈을 빌려줍니까? 치욕스러운 말을 듣고도 그 돈을 빌려와서 경부고속도로 했고 포항개천을 건설하고 한전을 짓고 삼성과 금수가 세계 굴지의 기업을 만들어놨더니 이런 개새끼들이 나라를 바로 차먹고 자빠졌으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빨갱이 새끼들은 지금부터 100명의 지도자가 나온다 해도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 한 단도 따라갈 놈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경제대국 12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30이 40이 50이 끝까지 추락시킬 겁니다. 지금이야 정치빠져 아무 생각 없이 횡단보도를 인도로 걸어가지고 있겠지만 불과 얼마 있으면 동해상으로 세상으로 쏘아올리던 북한의 미사일이 바로 여기 강남에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개같은 나라, 이런 정신 빠진 이런 얼갈이가 많은 정치인들이 버글버글거린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저 권력자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만 소리 지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 우리 4차 혁명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돼. 전직 국회의원이사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공학박사지만 나라가 이랬으면 안 된다. 나라가 야 이 개새끼들아, 빨갱이 새끼들 때문에 이 지랄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무슨 우리가 죄를 졌길래 7년째 토요를 만나보고 1년을 만나보고 여기 나와서 악을 쓰고 석을 지내야 되겠습니까? 이래도 그냥 지내라면 저런 인간들은 큰일 났어요. 이 정도면 가다 길에 서서 뭔 얘기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 이번에는 괜히 혼자 흥분했네. 자 이분 모시기 전에 왜 흥분했는지를 제가 장막하게 얘기하고 다음 연습을 모시겠습니다. 놀부 하죠. 놀부 마누라 이름이 뭔지 아는 분? 아무도 없네. 100년 동안 이 연구를 한 연구 결과가 성은 김씨라고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김정숙인지 김혁인인지 지금 헷갈려서 조만간 하나로 압축을 할 겁니다. 자, 왜 그 선량한 흥부가 저 또 김정숙 같은 놀부 마누라한테 바쁘던 주걱으로 주댕아리 턱주가리를 맞았을까? 아시는 분? 공부를 안 하는구나. 자 이것도 드디어 어제 밝혀졌습니다. 이제 아마 노벨상 받을 건데 아침 새벽에 배가 고픈 흥부가 밥이라도 좀 얻어서 우리 새끼들 좀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게 불과 멀지 않은 1950년도 대한민국 풍경이에요. 흥부들보다 옛날 얘기 같지만. 그래서 흥부가 아침에 바지끈 대충 끼어입고 형님 집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대문을 열에 싹 열고 보니까 아이고 형수가 주방에서 밥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밥을 짓고 있는데 지가 문을 열어보니까 저거 형수 궁뎅이가 보이는 거예요. 밥을 짓고 있으니까. 그래 문을 똑똑 두드니까 놀부 마누라가 열렸습니다. 누군데? 그래서 흥부가 문을 열면서 흥분돼요 이랬겠네. 못 느끼네. 흥분돼요 이랬겠네. 놀부 마누라가 이 새끼가 빡죽을 가지고 주댕아리를 날린 겁니다. 흥분돼요.
모르면 집에 가서 웃으십시오. 자, 우리 구원철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선배님들 식사하셨습니까? 뭐좀 마세요. 네. 아니 이게 건강하게 120살도 넘게 오래오래들 행복하게 사셔야 하는데, 아니 정권을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교체했는데 문재인 때보다도 지금이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쯤은 시원하고 정말 탁 트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주말에 가족들과 멋진 곳 가고 또 손주들을 안고 재롱도 보고 또 친구들과 함께 유유자적 즐거움을 맛봐야 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애써서 정권을 바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지 광화문이 나서서 떨쳐나서서 도와줘야 될 정권의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여유 있어 보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윤석열 정권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 정권 초기고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눈높이가 높아서, 너무 높아서 우리가 지금 애달복달 윤석열 정권에게 10가지 100가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우리 광화문의 요구를, 우리의 열망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소박한 희망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문이 듭니다. 내년 올 연말서부터 이제 내년 10월 달까지 한 1년 정도 이제 정치 휴식기입니다. 지나면은 내년은 총선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에 국민의힘의 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는, 아니 당 대표는 스스로가 자기 당 대표 대권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차별을 분명히 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는,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과 척질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50% 60%가 안 되면 다음에 들어서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광화문은 융합의 장소인, 우리는 생각이 달라도 이 자리에 모였고 사는 방식이 달라도 애국심 하나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선택을 강요받을 겁니다. 누구를 선택할 거냐?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우리 광화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문재인 처단, 이재명의 처벌을 들어줄 생각이 추워도 없어 보입니다. 내년에 들어가면 더 어렵습니다. 내년에 당 대표 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직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 광화문은 더 가슴 아리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광화문에게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선택을 강요하는 시간이 내년에 옵니다. 내년 연초에 우리 광화문에 계시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강요가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다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되든 그 사람에게 줄을 설 것이냐, 아니면 이 광화문에 자기 국민의힘 당대표를 내세울 것이냐,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이 광화문의 정신과 이 광화문의 가치가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광화문의 힘은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또 생기처럼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광화문의 세력이 생각하고 바라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가를 우리 광화문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광화문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하나의 리더십으로 뭉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소개하고 그 리더십을 담고 있는 곳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국시민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은 시간과 여러분의 정열을 내세우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소를 듣지도 않는 우리의 자녀들의 기회가 되고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더 낫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저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잔소리로 들을 겁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낫다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뭉쳐야 하고 그곳으로 힘을 모아야 하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의견이 용광로처럼 녹아서 이 광화문의 목소리를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게 또는 정치 권력에게 사정 통사정하는 그런 의뢰 위치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갑의 위치가 돼서 저 정치 권력을 평가하고 나무라고 지도하는 그런 세력으로, 그런 광장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배님 여러분, 저는 광화문을 과거에 2018년부터 하나로 뭉치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나는 쟤 때문에 싫어. 나는 제가 들어오면 싫어. 광화문의 지도자들이 다 그런 수준입니다. 도무지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대가 되면서 우리 후배들의 곁을 떠납니다. 아니, 스스로 퇴출됩니다. 저도 후배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고 선배님들도 또한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이 광화문은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리더십으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3월 달에 이루어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이 광화문이 반드시 후보를 낼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지금과 같은 그 울부짖음, 소원, 아쉬움, 안타까움, 이거는 누가 해소해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사람 없어. 김기현이, 윤석열이, 안철수, 잘못하면 유승민이가 당대표 됩니다. 원성동이가 당대표 나오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보다 아마 더 클 겁니다. 아마도 유승민이가 당대표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이 광화문에 이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 그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이 후배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배들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저 광화문의 목소리, 이 광화문의 목소리 귀 흘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외침 그냥 흘려 보내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 시간에 쏟은 시간, 눈, 돈 그냥 헛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선배님 여러분, 구본철이 여러분에게 양자토 협동조합을 얘기했어. 잘 됩니다. 그리고 양자토 협동조합은 이 광화문을 엮는 첨단 기술을 가진 조직이 됩니다. 2022년도 노벨 물리학상 3인이 됐는데 양자 역학,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양자 정보통신 기술을 연구한 학자들이 받았습니다. 구본철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양자 혁명은 현실입니다. 바로 그 기술을 양자 더 협동조합에 담았고, 그것은 여기 계신 선배님들을 모시고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산업 세력으로 키우고 우리 후배들에게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빛나는 비전으로 함께 키워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무슨 얘기 잘 들었죠? 자, 바로 정치인이 됐든 정치 지도자가 됐든 다른 건 다 몰라도